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무와 배춧값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뛰어 김장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3가 애플의 아이폰 4S를 제치고 올해 3분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됐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기가 후퇴하며 내년 실업률이 9%대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인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11월 9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런저런 대내외 악재들이 다시금 돌출되면서 전 세계 증시에 큰 압박감을 주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 증시도 역시 그러한 대내외적인 악재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장을 정리해 볼 텐데요. 마감 시황을 조민규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래저래 시장에 좀 힘 있는 모습을 기대하긴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상황이 어땠는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미국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로 이틀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0포인트, 0.52% 떨어진 1904.4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도 미국 재정절벽과 유럽발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한 때 35포인트 이상 급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내 경기가 더 나빠질 것 같지 않다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고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1,876억 원, 624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2,669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55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건설, 기계, 철강, 금속 등이 1% 넘게 하락하며 지수를 압박했고 운송장비와 전기전자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섬유의복과 의료정밀이 2% 이상 올랐고 종이목재와 운수창고, 통신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이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와 LG화학, 삼성생명 등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절 독감 백신이 세계보건기구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에 녹십자가 6.08% 올랐고 대한전선이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4.55%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6억 2,874만 주, 거래대금은 4조 7,454억 원이었습니다. 네, 자, 삼성생명의 실적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소식 정리해 주십시오. 네, 3월 결산법인인 삼성생명의 2, 4분기 영업이익이 500% 넘게 급증했습니다. 삼성생명은 9일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2, 4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35%, 511.88% 증가한 7조 7,887억 원과 3,21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4% 증가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2, 4분기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로 파생상품에서 평가손익이 발생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연금상품 등을 중심으로 신계약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웅진싱크빅은 3, 4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웅진싱크빅의 3, 4분기 매출액은 1,73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7% 줄었고 영업이익도 50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당기순이익도 63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웅진싱크빅 관계자는 학습지와 전집 등 주요 사업 부분의 실적은 양호했지만 단행본과 영어 사업 부분에서 손실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네페스의 3,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83억 원, 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20%, 87.42% 증가했습니다. 루멘스와 CJ E&M 등도 지난해보다 나은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감소한 222억 원에 그쳤습니다. 매출액은 1,094억 원으로 6.2% 증가했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7.3%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했습니다. 메가스터디도 3, 4분기 666억 원의 매출액과 21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60%, 21.56% 감소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조민규 기자로부터 상세히 정리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조민규 기자로부터 소식을 들으면서 재정절벽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용어가 요즘 들어 많이 들리더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에 재정절벽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 또 이 용어에서 그 뜻을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요. 이게 2003년도인가요? 부시 정부 시절 때 이제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취했었고, 그리고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12년 말까지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권은 민주당이 가져갔지만 하원선거에선 공화당이 이기면서 이 의회에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3년도 초부터는 이 감세 정책이 중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과 개인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또 재정 지출 역시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정부에서는 지출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이 경기 자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급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재정 절벽이라고 한다고 하니까요. 참 용어를 재밌게 잘 만들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0월에 이어 이달에도 2.7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3%에서 3.25%로 한 번 오른 뒤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됐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들어 국내 경기 둔화가 주춤하는 모습이라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권력이 교체되고 우리나라 대선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국의 경제정책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 현 기조를 유지하자는 정책적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와 배추값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뛰어 김장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평균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지난 8월 이후 3개월째 오름세입니다. 농림수산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 3.3% 올랐으며 특히 채소류는 18%, 과실류는 32% 뛰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무가 지난해에 비해 110%나 폭등했으며 배추는 80% 올랐습니다. 태풍 피해다 작황까지 좋지 않아 농산물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공산품 물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 내렸습니다. 국내외 건설 경기 부진으로 1차 금속 제품의 물가는 지난해에 비해 7.1% 내렸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생산자 물가가 오름세여서 연말 소비자 물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3가 애플의 아이폰 4S를 제치고 올해 3분기에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3분기 갤럭시 S3 판매량이 1,800만 대로 아이폰 4S의 1,600만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S3의 점유율은 10.7%로 전분기인 2분기에 3.5%에서 7.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에 비해 전분기 판매 1위였던 아이폰 4S는 12.7에서 9.7%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이폰 5 대기 수요로 인해 아이폰 4S 구매율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4분기에도 갤럭시 S3가 계속 선두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전망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재정 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기가 후퇴하며 내년 실업률이 9%대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내년 초 자동으로 실시되는 세금 감면 혜택 축소 및 재정 지출 감소를 막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의회와의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 증가폭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늘 10월 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6%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9월 증가율인 9.2%를 넘어서는 수치이며 시장 전망치 9.4%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소매 판매도 14.5%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보다 나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14.2%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또 올해 1월에서 10월 지방 가계를 제외한 고정자산 투자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0.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20.5% 증가했던 9월 실적과 전망치를 모두 넘어서는 것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5명만 모여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제부 김영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협동조합 많이 듣긴 했는데 막상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정의하려고 하면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협동조합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음 달부터 만들 수 있다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다음 달부터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됩니다. 협동조합은 옛날에 두레나 개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1인 1표제로 조합원끼리만 혜택을 보면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농민들이 가입하는 농협이나 특정 회사나 단체가 가입하는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약사 신협이 협동조합의 예인데요. 그런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기존의 조합들은 이제 사실상 새로 조합을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조합을 통폐합해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5명만 모이면 제한 없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분야도 제한이 없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 육아를 위한 육아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산지에서 농산물을 싸게 사기 위한 조합도 가능합니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크던 작던 간에 이제 돈이 오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상에 워낙 별별 일들이 다 많다 보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요. 이거 좀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근데 정작 이 감독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을 관리 감독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일반 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등기만 하면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관련 부처의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조합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는 것인데요. 이중 정부 인가를 받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조합이 부실해지거나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 관리를 하면서도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방치해놓고 있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망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협동조합 중의 하나인 신협은 지난 2006년 부실로 정부의 공적 자금을 받았습니다. 기본도 갖추지 못한 협동조합이 난립할 수 있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네. 자, 근데 받는 혜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12월부터 만들어지는 협동조합과 기존 조합 간의 차이는 꽤 크다고요. 네, 먼저 눈에 띄는 게 배당세입니다. 현재 농협이나 신협은 출자금 1,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 15.4%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생길 일반 조합들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어 배당도 가능하지만 역으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즉 배당소득세 제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범위세 혜택도 그런데요. 농협 같은 기존 조합들은 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조합들은 처음이라 덩치가 작아 면세점 이해의 가능성이 높지만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기본법이 생겨 법적인 보호줄이 생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다른 협동조합과의 차별을 받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소비자로서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부 김연필 기자로부터 협동조합과 관련된 새로이 변경된 내용들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2012 지식서비스 국제 컨퍼런스가 어제 열렸다고 합니다.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던 그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2 지식서비스 국제 컨퍼런스가 어제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서비스업 밸류업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기업과 연구소, 학계, 일반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기조 연설자에 나선 로랭 로티발 GE 헬스케어 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선도적인 기술 혁신과 지식서비스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At GE, our Healthy Imagination strategy focuses us on delivering better quality of care at lower cost for more people. 이어 허승회 PDI 그룹 대표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사례 및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미키 김 구글 상무가 TV 진화 시대에 따른 구글 TV 사례를 발표했고 존 크래그 맥킨지 이사가 한국과 세계적인 지식 서비스 산업의 사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각 산업에 녹아있는 지식의 가치를 부여하여 그 가치를 산업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부는 IT 융합이 새로운 지식 기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며 산업의 지식화와 지식의 산업화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동반 성장형 지식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북미 지역 연비 과정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의 차주들이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 차주 23명은 회사 측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지난 6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우리 돈으로 8,4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현대 기아차가 연비를 부풀려 판매함으로써 해당 차량을 중고시장에서 되팔 때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하이오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연비 과장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YMCA는 현대 기아차 전 차종의 연비 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패널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된 것이 이번 조사 착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규제 입장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전날 중국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미국에 덤핑 수출을 했다면서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올해 1월부터 10월 도요타와 렉서스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세계 판매가 102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글로벌 판매량인 62만 9천 대를 크게 웃도는 기록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현재 세계 80여 국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19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1개를 판매 중이며 올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 비중은 글로벌에서 14%, 일본에서는 40%를 각각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 카드사 마케팅 경품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새내기 고객을 겨냥한 신용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KB카드와 하나 SK카드는 대학 등록금과 공연 티켓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신입생 고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이들 카드사가 수능 행사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새내기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이 처음 발급받은 카드를 졸업 때까지 계속 쓰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